고급 상권이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상권들을 설명하는 데에서 외국인 유동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 거의 내국인 반, 그리고 외국인, 특히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방문하는 동네여서 외국인 유동도 많고, 한남 뉴타운 이제 착공하고, 뭐 최근에 파크사이드도 이제 입주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상권을 이용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요즘에 좋은 고급 주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라든지 안에 부대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놔서 사실 외부로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좀 생각하는 건데, 여기 지금 돌아보면 느끼지만 중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보실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 상권이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필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구하다 공인중개사 이희구입니다. 네, 오늘은 한남동 평일 목요일 저녁 한 6시 정도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특별 게스트가 한 분 계십니다. 짜자잔. 필승! 안녕하세요. 지금 일상남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임성태 팀장입니다.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 근무하고 있고, 이희구 팀장과 동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이제 한강滨역 블루스퀘어에서 홈택길이라고 하는 이쪽 대로변으로 이동하는 라인에 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역 쪽으로 향하는 유동인구가 지금 좀 많고, 로데오도 찍었고 세로스크도 찍었는데, 이제 한남동 한번 상권 분위기도 좀 보여드리기도 좋고, 또 네. 제가 거래한 것도 하나 있고, 또 이래가지고 한번 게스트를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다양한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자 네. 준비를 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셔가지고 이 앵글 하나에 지금 담기가 좀. 한남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는 상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수, 당연히 최근에 한 4억까지도, 네.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 네. 예전부터 우리 젠틀몬스터가 또 II 컴바인드가 한 3억 5천만 원에 도산공원에 신고가를 찍었고, 그 다음이 여기 꼰대길에 또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맞아요. 실거래를 찍은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성태 팀장이 보실 때 한남동 상권은 어떤 상권이에요? 고급 상권이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상권들을 설명하는 데에서 외국인 유동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 거의 내국인 반, 그리고 외국인, 특히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방문하는 동네여서 외국인 유동도 많고, 한남 뉴타운이라던가 그런 주거 지역에 대한 재개발 호재도 있고, 전통적인 부촌으로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 매물들이 없죠. 네. 대로변 라인으로 해가지고는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이제 임차를 들어와서 리테일 상점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면으로는 카페거리, 우리 뭐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품샵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 아기자기한 느낌,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핫했었던 흑백 요리사 관련된 셰프님들도 이쪽 꼼택길 이면에 업장들이 꽤 있으신 것도 알고 복합적인 상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거의 최고가를 찍는 게 결국에는 상권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상권, 그런 상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리테일이 되는 곳이 사실 우리나라의 압구정 로데오, 성수, 한남, 사실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본이 들어와야 돼. 그죠. 결국 돈이 들어와야 기업이 투자를 해야 상권이 확실히 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대로변 라인으로는 진짜 물건이 거의 아예 없고 기업들만 검토를 하신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면 쪽으로는 괜찮은 물건 한 100억 언저리? 100억 왔다 갔다 전후로 물건 괜찮은 거 있으면 거의 다 소진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고급 주거지를 좀 눈여겨보면 좋다. 부촌에 사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아파트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똘똘한 한 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법인 투자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다, 애매하다라고 하실 때는 부촌 근처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주거가 확실히 받쳐줘야 돼요. 압구정 현대라는 되게 큰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인 아파트가 있고, 서울숲 쪽으로 갤러리아 코레라든지, 그리고 전략정비 구역도 되게 크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받쳐줘야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 같이 뜬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저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25년도 4월에 거래된 한남동 최고가 105억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2억 5천? 3억 5천입니다. 와. 3억 5천에 거래됐고, 보시면 딱 횡단보도 앞에 코너 자리, 그리고 저쪽 뒤에 보면 바다 식당도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 맛있는 F&B들도 있고, 맞은편에 뭐 현대카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뮤직 라이브러리라던가 여러 가지 상권들이 다 끼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저 건물이 평당가가 3억 5천이라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볼륨감이 너무 좋아서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거 처음 거래했을 때
뭐야 저거?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했는데 뭐 듣기로는 요 주변에 있는 분이 좀 조용하게 거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다음 살에 먹을 것까지 줄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은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을 때 다같이 이제 뭐야 3억 5천 뭐야 약간 이렇게 띠용하는 그런 맞아요. 물건이었죠.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띠용하는 물건이었는데 저게 거래되고 나서 또 이제 송수동도 막 최근에는 4억까지 4억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트렌디한 상권들도 더 최고가를 받쳐주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로변이고 코너 건물이고 저런 거가 있나? 해 생각해보면 또 없어요. 없어요. 마땅하게. 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는 없다 싶은 거 있으면은 또 잡으면 향후엔 또 시가가 또 따라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컨설턴트로서 일하는 희구 팀장이나 저나 생각하시는 게 좀 장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건물을 한번 샀으면 뭔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산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보유를 하시고 뭐 길게는 10년까지 보셔야 뭐 소위 말하는 재미를 볼 수 있지 않나. 그 얘기 저희 맨날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뭐 지금 3억 5천에 사도 언젠간 지가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죠.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 누가 그러던데 장기가 끊어지는 맞아요. 그리고 한남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 이제 준주거지가 대부분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 가치는 굉장히 상당히 좋은 토지들이 많다. 근데 이제 고려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여기가 고도직으로 묶여 있습니다. 맞아요. 고도직으로 묶여 있어서 높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20m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주거지기는 하지만 무조건 높게 올릴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약간 뭐 홍대나 약간 이런 상권이랑은 조금 다른 게 네. 그런 객단가가 좀 높죠. 객단가 좀 높고 그쵸. 들어와 있는 것들 물론 성수에는 뭐 명품샵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막 팝업 스토어 열고 조금 아기자기한 거 팔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 한남동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놀러 와서 큰 돈 쓰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형성이 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정적인 제품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성수동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성수동이나 우리 압구정 로데오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평지고 쭉쭉 넓게 뻗어있고 넓잖아요. 확실히 면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상권이 퍼져나가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적 자체가 작아요. 작죠. 맞아요. 작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퍼져나갈 데가 없고 여기만 핫하다 보니까 이 상권의 희소성이 좀 올라가지 않나? 약 저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이제 착공하고 뭐 최근에 파크사이드도 이제 입주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상권을 이용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하나는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좋은 고급 주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라든지 안에 부대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놔서 사실 외부로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지방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상권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단 그런 고급 주거 배우 세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소비력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객단가를 올리는 게 뭐 집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생각하는 건데 여기 지금 돌아보면 느끼지만 중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보실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 상권이냐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미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내국인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마르디 메르크디 그 매장이 여기 엄청 많잖아요. 8개인가 막 있대. 근데 모든 매장에 다 중국 분들이 서 계시고 웨이팅 하시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중국 그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가수 크러쉬 분이 매각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